큰 빚을 졌고 그 돈으로 차를 샀는데 차가 사고 나서 쓸모없는 차가 되었다는 것. 와, 대단하시네요. 전 아무리 알아봐도 6천은커녕 500도 대출이 안 되던데. 나이를 못 먹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승현입니다. 자, 오늘은 좀 무거운 이야기를 풀어서 해볼까 합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할 주제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지난번 영상을 2번 정도 만든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또 굳이 3번째 영상을 만들고 있느냐? 안타까우니까 그렇죠. 자, 제가 1편, 2편은 제 개인적인 사례로 이야기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사례로 이야기를 만들었더니 조금 좋지 않은 결과가 있어서 오늘은 사례, 기사화되어 있는, 그 다음에 제 유튜브 답글로 달린, 또 개인적으로 저에게 이메일이 들어온 그러한 사연들을 토대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이야기할 거는 젊은 친구들이 저신용인데도 불구하고 이 중고차 판매하시는 분들이 젊은 친구들을 현혹시킵니다. 저신용이라 대출이 힘들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맡겨주십시오. 일단 이렇게 본인들이 알아봤을 때 6천만 원은커녕 한 500도 힘들 것 같은데 중고차 업자는 해준다고 합니다. 여기에 함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그러면서 와, 대단하시네요. 전 아무리 알아봐도 6천은커녕 500도 대출이 안 되던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감탄하면서 칭찬까지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1금융이 아니라 3금융, 어디 구석탱이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고금리 대출이라는 것도 모른 채 계약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도 모자라서 중고차 딜러와 악수를 하면서 인증샷까지 날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홍보 문구가 달려요. 26세 저신용 14년식 BMW 320 금리 7.9% 전액 할부. 다음. 이번에는 99년생이네요. 5 시리즈를 전액 할부로 산 무직, 군 미필 99년생. 자, 보통 봤을 때 5 시리즈를 전액 할부로 샀다면 지금 5 시리즈 가격대가 어떻게 형성이 돼 있죠? 뭐 오래된 차들은 약 1000만원대에서부터 한 2000만원 선 정도, 2000에서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런 가격으로 형성이 돼 있는데 뭐 한 3년이라든지 약 한 60만원 돈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55만원에서 60만원 돈 정도. 그런데 여기 나와있듯이 무직의 군 미필, 그러면 알바를 할 거 아닙니까? 아니면 뭐 어떤 일을 해서 돈을 마련을 하겠죠. 근데 50에서 60만원이 정기적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3년 동안 그냥 차의 노예가 돼버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방세, 전기세, 가스세, 인터넷비, 휴대폰 요금, 식비, 그리고 뭐 친구들 만나서 술 한잔, 그러면 남는 게 없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죠. 차는 유지하는 순간 돈덩어리예요. 그것도 더군다나 신차가 아니라 중고차가.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최소 수리비가 아무리 못해도 엔진오일 교환하고 타이어 교환하고 기본적인 소모품료를 교환만 한다고 해도 요즘에는 애프터마켓 시장이 정말 잘 형성이 돼 있어서 그나마 그렇게 비싸지는 않다고 쳐요. 그렇지만 이 차량이라는 거는 어떤 차종이든 국산차건 수입차건 그 어떤 차종이건 고질병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반드시 고장이라는 부분이 차종별로 조금씩 있어요. 구입을 한 지 3개월이 채 되지 않았는데 연료 라인에 쇳가루가 돌았어요. 디젤차는 연료 라인에 쇳가루가 발생하면은 연료 라인이 초토합니다. 이 차가 센터 견적가가 얼마 나왔을까요? 2천만 원이 좀 넘습니다. 그리고 한 5개월 전쯤에 저에게 달렸던 댓글 중에 하나였는데 이분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저는 올해 초에 한 명의 젊은이의 수습한 일이 있었습니다. 원인은 였고요. 아마 발견한 시각이 오전 9시쯤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자세한 연유는 알지 못합니다. 뭐 그 사람과 제가 알던 사이도 아니었고요. 우연하게 제가 수습한 거라서 몇 가지 사항을 이야기하자면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 큰 빚을 졌고 그 돈으로 차를 샀는데 차가 사고 나서 쓸모없는 차가 되었다는 것. 가족들과 긴 시간, 1년 이상 동안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다는 것 등입니다. 이유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자동차 구입을 위해서 사용한 큰돈이 큰 짐이 된 것이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더군요. 참고인으로 경찰서에 갔을 때 가족들이나 경찰관이나 대체 그 젊은이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런 비싼 외제차를 구입할 수 있었는지 궁금해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지내던 주소로
할부금을 입금하라는 우편물이 날아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댓글이 무지하게 많이 달렸죠. 남의 돈은 함부로 쓰면 큰일 납니다. 아무리 적은 돈을 빌렸더라도 갚아야 된다는 그런 심리적 영향은 무시 못합니다. 현존하는 신용카드나 휴대폰 소액결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라고 봅니다. 등등 여러 가지 의견이 달렸어요. 제가 왜 이러한 이야기를 하냐? 저는 자동차 정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젤 자동차 전문점에 수리를 하고 있죠. 이 중에서는 디젤 자동차 전문으로 취급을 하는 것 중에 수입차들도 당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입차 타시는 분들을 많이 겪어요. 겪다 보면 웃지 못할 에피소드들이 아주 많이 생기게 됩니다. 차를 소유하고 계시다가 이것도 마찬가지 사례일 거예요. 거의 보통은 일시불로 차를 구입을 하시는 분들은 똥 밟았다 하고서는 차를 날려버리시면 되는데 문제는 빚이에요, 빚. 차를 할부나 캐피탈 이런 것들로 구입을 하시게 되면은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 차량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아주 많이 힘듭니다. 큰 고장이 안 날 거라는 보장 있으신가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 주변에는 사례들이 정말 너무나도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한 분은 아이를 두신 애기 엄마였는데 그 애기 엄마 남동생이 군대도 아직 가지 않은 상태였고 친구들과 함께 국산 스포츠카 한 대를 구입을 했어요. 근데 요즘 차라서 그렇게 싼 가격은 아닙니다. 근데 일단은 갓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들이 셋이서 넷이서 돈을 모아서 이 차를 사게 돼요. 그런데 명의는 공동 명의로 하지 않았던 겁니다. 혼자의 명의로 두고서는 친구들이 첫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해서 돈을 주겠죠. 하지만 물론 잘 갚고 그렇게 운용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결국은 차를 혼자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솔직히 저도 차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너무 좋아합니다. 저만큼 좋아하는 사람이 또 있을까 싶기도 해요, 사실. 그리고 저도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갖고 싶은 차가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저는 저희 부모님 차를 제가 운용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철이 없었고 차는 타고 싶고 친구들도 막 중고차 사서 타는데 어린 마음에 그랬었습니다. 근데 제가 탔던 차는 2004년식 구형 EF 소나타 LPG, 그것도 택시 부활한 차였어요. 당시 150만원 주고 사왔던 차입니다. 그런 차들이야 고장나면 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2010년식, 11년식, 12년식 지금 한창 중고가 이루어지고 있을 차인데 이런 차들 한번 보실래요? 이 차가 지금 현재 가격이 한 1,500만원 된다 치면 몇 년 지나지 않으면 그 차는 내가 다시 판매를 하려고 중고차 업자 문을 두드리면 500만원도 채 주지 않을 겁니다. 그럼 그 업자들은 바보라서 그런 돈을 제시를 할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 돈을 주고 가져오더라도 중고차 업자들은 그게 리스크입니다. 그걸로 이윤을 뽑아먹기가 어렵기 때문에 차 가격이 그렇게 낮은 거예요. 왜? 수리비가 비싸니까. 앞으로 수리해야 될 일들이 많은 걸 뻔히 알잖아요. 그래서 그 차를, 오래된 수입차를 돈을 많이 매겨주지 않는 겁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중고 수입차를 살 바엔 신차를 사세요. 그러면 보증기간 안에는 차가 고장이 나더라도 보증을 받으실 수 있고 보증기간 내에 내가 차를 유지 못하겠으면 팔면 됩니다. 그나마 현실적으로 가격 방어가 가능해요. 더더군다나 인기 있는 모델 같은 경우에 차 가격이 안 떨어지는 모델을 선택하는 게 방법일 수 있겠죠. 그게 오히려 안전합니다. 그 정도의 능력이 되지 않으시면 절대 사지 마세요. 오늘은 좀 이렇게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전해봤는데 아까 그 기사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대부분의 구매자들은 해결 방법이 없다. 루트는 몇 가지로 나눠지는데 1번 거지같이 살며 탕감해 나간다. 원룸촌 주변을 보면 항상 주차만 되어 있는 먼지 수북한 외제차들이 많다. 대부분 위 같은 경위로 차를 샀거나 정상적으로 구매했음에도 유지비가 많이 들어서 차를 불리지 못하는 카포 차량이다. 열심히 벌어 4년, 8년 노예처럼 탕감해 나간다. 2번 부모님께 기댄다. 차량 판매 시 보통 가족관계 증명서, 등본 등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를 기반으로 부모님께 직접 전화를 하여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부모님이 돈을 대주셔서 갚도록 한다. 3번 개인회생, 파산. 차를 압류당하거나 반납하고도 남은 돈을 처리하지 못해서 2천, 4천만 원 때문에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 개인회생일 경우 사업을 하다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열심히 살았음에도 당장 상환이 어려울 경우 해주는 것이라 잘 이루어지지도 않고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다. 1년에 파산 신청을 하는 20대는 약 240명 정도이며 2천에서 5천만 원 정도의 빚 때문에 파산을 한다. 여러분, 2천에서 4천만 원
20대 초반선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큰 돈이겠죠. 큰 돈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30이 넘어가고 40이 넘어가고 가정을 꾸려가다 보면은 2천만 원, 5천만 원은 돈도 아니에요. 그런 돈도 아닌 2천, 5천 때문에 개인 신용이 바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얘기들을 댓글들을 많이 주세요. 젊었을 때 해봐야 된다. 사고도 젊었을 때 쳐봐야 된다. 나이 먹으면 못한다. 그런 얘기들을 하시죠. 젊었을 때 요즘에는 이런 사고를 쳐버리게 되면 나이를 못 먹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얘기들을 좀 무거운 내용을 중심적으로 한번 다뤄봤고, 제가 예전에 약 한 3, 4개월 전쯤 되겠죠? 그쯤에 카푸의 결말이라는 오늘 썸네일이랑 똑같은 썸네일을 사용을 했습니다. 다만 안의 내용을 전체를 다 바꿨어요. 제가 제 주변의 이야기들을 해서 그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깊이 반성을 했고, 더 이상 이런 류의 컨텐츠를 만들 때는 내 주변 사람들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는 지금 해당 이러한 경우에 처하신 분들에게는 지금 매우 저에게 공격적이거나 뭐 그러실 수 있겠지만, 한 발짝 물러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대만 사실 겁니까? 앞으로 남은 날들이 창창합니다. 30대도 살아야 되고 40대도 살아야 되고 50대도 살아야 돼요. 20대는 20km의 속도로 시간이 지나가지만 30대, 40대, 50대, 60대는 그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30km, 40km, 50km, 60km. 그 시간에 폐지를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시간에 열심히 본인 인생에 투자해서 멋지게 백발 휘날리면서 젊은 사람들 오토바이 딱 타고 있을 때 앞에서 수장을 하시겠습니까? 멋있게. 할아버지가 돼도 자기 인생을 살면 돼요. 요즘에 100세 시대 100세 시대 하잖아요. 100세 시대에 20대면은 20%밖에 안 산 거예요. 앞으로 남은 날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쵸? 자, 이 영상을 보시고 제가 욕을 아무리 얻어쳐먹더라도 단 한 명의 그런 악성이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걸로 만족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